자, 이제 우리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위한 전자계약 강의를 이제 또 시작해 봅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벡터 해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먼저 벡터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는 조금은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하고요. 기본적인 벡터에 대한 강의는 강의 목록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 또 전기 강의, 전기수학 있죠? 전기수학에서 벡터 단원 한번 자세하게 처음부터 돼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바로 뭐 질량, 밀도, 부피, 최적이라고 하고, 온도, 시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칼라죠. 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이런 것도 스칼라, 크기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물리량이죠.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평상시 쓰던 대로 A, 라지 A 이런 형태로 문자를 사용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뭡니까? 방향까지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녀석은 뭐 속도, 가속도, 힘, 전개의 세기 또는 자개의 세기 이런 것들은 벡터다 그 얘기라고요. 자, 특히 힘 같은 경우도 이 방향으로 힘을 쓰냐, 이 방향으로 힘을 얼마만큼 쓰냐 이런 것들이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개의 세기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E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세기 H 이런 것들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하나씩 이제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제 또 벡터는 바로 이 스칼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얘가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AB 벡터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문자를 써서 표현하되 스칼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써서 아 이게 벡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분시키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굵은 글씨체 이렇게 써서도 표현하고, 또 그 문자 위에다 점을 찍어서 앞으로 이 녀석을 많이 쓸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벡터를 나타내주는 문자를 쓸 때, 때로는 그 벡터가 또 너무나 명확할 때에는 또 뭐 점이라든가 화살표 쓰지 않고도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니까 그때 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봅시다. 자, 벡터를 나타내는 표시 방법에는 그쵸, 가장 좋은 방법이 화살표겠죠. 화살표는 길이가 얼마만큼 기냐에 따라서 크기도 표현해 줄 수 있고, 그쵸? 뭐 그쵸? 이렇게 이게 조금 더 크네 얘보다, 그치? 그리고 방향까지도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기 때문에 벡터를 표시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 첫 부분을 우리가 시점, 그 다음에 끝부분을 종점, 그래서 A점, B점이라고 할 때 이 녀석을 그 둘을 이용해서 AB 벡터다 이렇게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이 녀석을 하나로 지칭할 때 그냥 A 벡터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크기다 그러면 절대값 기호처럼 앞뒤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짝대기 이런 것들을 그어놓고 이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또 A라고 표현했다면 또 이 벡터의 크기다 이렇게도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의 종류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다 이러는데, 우리가 원도 마찬가지죠. 원도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죠? 단위원. 벡터도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크기가 1인 벡터, 그러니까 그러면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 이렇게 얘기하고, 단위 벡터에는 이제 또 뭐 기본 벡터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기본 벡터 또는 방향 벡터도 사실은 단위 벡터의 일종이죠.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뜻해요. 단위 벡터. 그래서 A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벡터를 우리가 크기와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한번 더 그려볼까요? 자, 이 A 벡터라는 게 있을 때 이 벡터를 이 녀석하고 방향, 이거 좀 삐뚤어지네. 크기는 1이고 방향은 같아야 돼요. 방향은 얘랑 같으면서 이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이 녀석, 이거 그렸었구나. 자, 이렇게 이 녀석과 방향은 같으면서 크기가 1인 그런 벡터를 이 벡터의 또 단위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단위 벡터에다가
바로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다면 바로 크기를 곱해주면 그 녀석이 이 벡터를 우리가 표시해주는 방법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벡터의 우리가 크기다. 이렇게도 스칼라죠. 점이 없잖아. 이렇게도 아무튼 나타내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벡터 A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는 그 벡터의 크기에다가 바로 단위 벡터 그 방향으로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단위 벡터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러면 그 녀석의 단위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녀석이 나누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 벡터에서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그 벡터의 방향이 같은 그러니까 단위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크기가 1인 벡터다.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A 벡터를 우리가 그 벡터의 크기 뭐 이건 같은 말이니까 크기로 나눠주면 바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벡터의 종류에서 이제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법선 벡터는 어떤 평면이 있을 때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그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법선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뭐 평면 경우도 이러지만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구 같은 경우죠. 공면이지. 이런 데서도 법선 벡터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접평면 또는 접선 이 녀석의 그렇죠? 수직인 이런 방향으로 가는 벡터를 우리가 법선 벡터다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는 접선의 수직인 녀석을 법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면의 수직이거나 접평면 또는 접선의 수직인 그런 벡터를 또 법선 벡터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죠. 자 이제 기본 벡터로 또 가보면요. 기본 벡터도 이제 단위 벡터의 일종인데요. 단위 벡터의 일종이야. 크기가 1이야. 이 녀석도 단위 벡터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좌표계라고 하는 걸 이제 도입할 때 그 좌표계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기본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 이 녀석 x, y, z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건 뭐 다 직각이죠. 녀석들이 얘랑 x, y도 직각이죠. 또 얘랑도 직각이지 이렇게. 그럴 때 이 x, y, z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얘기지. 이 방향으로 1인 벡터, 이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이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이런 것을 이제 기본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녀석을 기호로 x축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 ax 벡터, ay 벡터, az 벡터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그 녀석을 간단히 ijk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 녀석을 i로 또 요 기본 벡터를 j로 이 녀석을 k로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좌표 평면에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을 얘가 이 종점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그쵸? 이 끝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직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크기,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z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즉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만큼 갔냐 그러면 이 종점이 결정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z축으로 5만큼 갔다 그러면 그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성분으로 그쵸? 3,4,5를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도 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 녀석을 바로 이 기본 벡터를 이용해서 그쵸? 3i, 4j, 5k 그런 녀석들의 합이다. 이렇게도 나타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같은 거지. 표현만 다를 뿐.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 또 이 ax, ay, az를 써서도 이 벡터를 동일한 거죠. 뭐하고도 같은 형태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본 벡터가 벡터라는 게 명확하다면 또 화살표 기호도 가끔 이렇게 생략해서 쓰기도 하겠다. 그 얘기죠. 다음은 이제 방향 벡터. 이것도 사실은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어떤 벡터의 방향만을 나타내는 벡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 벡터도 원칙적으로는 방향 벡터죠. 하지만 기본 벡터는 얘는 x축으로 y축으로 딱 z축만으로의 크기가 1인 벡터를 기본 벡터라고 했다면
방향 벡터는 어떤 벡터든 그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이걸 우리가 이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벡터다. 그래서 방향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z축으로 5만큼 이렇게 돼 있는 벡터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습니까? 바로 3, 4,5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치? 얘를 또 3i, 4j, 5k로 표현하기도 했죠. 같은 얘기야. 그럴 때 우리가 이 a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 벡터의 크기를 역시 단위 벡터죠. 방향 벡터와 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이때 크기가 1인 그 벡터와 방향이 같은 이 벡터를 우리가 뭐 단위 벡터, 그 중에서 특별히 방향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직육면체에서 요 길이, 대각선의 크기, 요 녀석의 크기만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에는 여기 A, B, C라고 하는 크기가 주어지면 이거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의해서 얘가 구해지죠.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온 거야. 이렇게 생긴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구하고, 또 이렇게 생긴 여기 또 직각삼각형에서 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나온 거죠. A제곱, B제곱, C제곱. 그러면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기가 3이면 또 여기가 4면, 그쵸? 또 여기가 5가 되니까, 그쵸? 그것들을 이용해서 역시 우리가 크기도 이 성분을 이용해서 바로 이 대각선 공식에 의해서, 그치?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하면 그 벡터의 크기도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벡터의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죠. 그러면서도 특별히 방향 벡터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녀석은 그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 벡터 여기 있잖아, 그치? 그 벡터를 크기는 여기 있잖아, 그쵸? 크기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 녀석이 9 더하기 16 더하기 25니까 루트 50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분모가 루트 50분의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한꺼번에, 그쵸? 루트 50분의 3i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루트 50분의 4j, 루트 50분의 5k, 이렇게 표현한 것을 바로 이 벡터의 방향 벡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크기가 1이면서 이 녀석하고 방향은 동일해요, 그치? 이 녀석하고 방향은 동일하면서 크기가 1인 벡터. 그래서 이걸 일반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x 성분으로 ax, y 성분으로 ay, z 성분으로 az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 벡터. 그리고 이제 이 벡터의 크기는 각 성분들을 제곱의 합을 통해서 루트 씌워준 것이죠. 크기. 그리고 이 벡터의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 즉 방향 벡터를 우리가 구하라고 한다면 이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벡터 이 녀석을 그대로 대입하고요. 크기도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서, 그치? 구해주면 결국 이 녀석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바로 요 벡터의 방향 벡터구나. 방향은 같아. 크기가 1이야. 그걸 구할 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벡터는 그 벡터의 크기에, 그쵸? 그 벡터의 크기에 그 벡터의 방향 벡터가 곱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방향 벡터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 벡터의 가감법, 덧셈, 뺄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두 벡터를 더한다는 것은 자,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일단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A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또 B 벡터를 여기 시점이 이렇게 맞춰진 상태로 그렸을 때 이 두 벡터의 합은 바로 여기에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리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치? 이 시점에서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끝부분을 그어준 것이 바로 이 두 벡터의 덧셈이다. 그쵸? 이걸 우리가 새로운 C 벡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삼각형법은 뭡니까?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또 이번에는 B 벡터를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길 수 있죠. 자, 벡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 모두가 다 같은 벡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바로 여기 시점에서 B 벡터의 종점으로 이렇게 그어주는 방식으로 두 벡터의 합을 구하는 법을 삼각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알고 있죠, 사실. 그 다음에 벡터의 뺄셈은, 벡터를 뺀다 그러면 자, 우리가 덧셈은
그쵸? 두 벡터를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했다면 뺄셈도 사실은 뭡니까? 이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만약에 이 A 벡터와 B 벡터를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B 벡터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렇죠? 마이너스 B 벡터는 뭡니까? 바로 이 녀석과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인 이 벡터죠. 마이너스 B 벡터. 그래서 그럼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역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린 뒤에 여기 시점에서 여기 종점으로 그쵸? 쭉 그어주면 바로 이 두 벡터를 더했다. 그게 바로 요 뺄셈을 의미하게 된다 그 얘기죠. 알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성분을 이용한 계산. 왜냐면 우리가 좌표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을 가지고도 놀아야 되기 때문에요. 두 벡터를 더하거나 뺀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각 성분을 가지고 뭐 i, 뭐 j, 뭐 k 뭐 이런 식으로 벡터가 식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 또 b도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표현되어 있게 되면 화살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직접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두 벡터를 더하거나 뺀다. 뭐라고요? 바로 x는 x의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고요. y는 y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고 z는 z 성분끼리 이렇게 더하거나 빼서 표현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치? 이 부분이 x 성분끼리의 덧셈 뺄셈 그리고 i y 성분끼리의 덧셈 뺄셈 j z 성분의 덧셈 뺄셈 그리고 k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두 벡터를 바로 더해봐라. 그러면 x는 x 성분끼리 그쵸? 더해주니까 얘는 5i가 되죠. 5i 또 얘는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j죠? 아니 1j구나. 1j니까 플러스 그냥 j라고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6k가 되겠죠. 6k 이러면 되고요. 뺄셈도 마찬가지. 얘에서 얘를 빼니까 1i죠. 1i i라고 써주면 되고 빼니까 플러스 7j가 되죠. 그리고 빼니까 4k 이렇게 됨으로써 끝난 거지. 덧셈 뺄셈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되네. 그리고 이렇게 성분으로 또 주어지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그렇게 덧셈 뺄셈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x는 x끼리의 덧셈 뺄셈 y는 y끼리의 덧셈 뺄셈 z는 z끼리의 덧셈 뺄셈 이러자는 거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두 벡터가 이렇게 성분 좌표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때 덧셈은 x는 x끼리 더하니까 5, 또 y는 y끼리 더하니까 1, z는 z끼리 해서 6 이렇게 되죠. 또 뺄셈도 얘네 둘을 빼니까 1이죠. 그리고 y끼리 빼니까 7 그리고 z끼리 빼니까 4 이렇게 표현해주면 벡터를 우리가 표현한 것이다 그 얘기지.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바로 1이니까 1i 그 다음에 7j 그쵸? 그 다음에 4k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우리가 가관법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우리가 좌표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